예, 134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국회가 두 달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자유한국당 결정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국회를 멈춰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는 정쟁 대신 시급한 민생 개혁법을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 인간적인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 탓에 이미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해야 합니다. 당장 2월 말까지 통과되었어야 할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방과 후 영어 학습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도 국회에 쌓여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허용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고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근로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입법도 시급합니다. 3월 말까지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야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맥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국회가 방관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이끌 당사자라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의원 외교에도 적극 나서고 상임위를 통해 생산적인 제안도 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3월 국회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한유총이 계약 연기라는 불법적인 집단 운동을 철회했습니다. 한유총의 불법 행위가 조기에 수습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학부모님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애쓰겠습니다. 유치원 3법도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유총이 집단 행동을 자진 철회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국민을 겁박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한유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과격한 소수 강경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 소수 강경파와 달리 대다수 유치원 원장들과 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아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유치원 교육을 바로 세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행동 철회 이후에도 한유총 내 소수 강경파는 가짜 뉴스를 통해 거짓 선동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에듀파인을 통해 사립 유치원을 국유화하려 한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에듀파인은 정부 지원금과 아이들 수업료가 교육 목적에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 국유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주청이 시설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유초는 비영리 교육기관이지 시설 임대업자가 아닙니다. 유치원 시설 개보수와 차량 노후화를 위한 적립금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당이 앞장서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발언 듣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영구히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북미 양측이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물론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한미 양국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처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NSC 회의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미 정부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에 대해 최악의 안보 무장해제, 연합 방위 전력을 무너뜨렸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안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발언입니다. 키 리저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중단 조치는 양국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는 한미연합 관계력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무 원료인 것입니다. 특히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어 훈련이 동맹이 예정되어 있고 대대규모의 기동 훈련도 지속됩니다. 한미연합 전력의 압도적인 방위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안보 공백,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몸담았던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수수방관했던 안보무능, 안보부재 정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기에 전쟁의 위협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야가 함께해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5당은 국회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편협한 당리 당략과 낡은 색깔론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맹성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오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한 감정연석회의도 진행됩니다. 북미 간 조속한 협상 재개를 위한 실효적 방안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수도권 지역은 오늘을 포함해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근래 중국발 소풍과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면서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기상 전문가들의 견해이지만 이후 여하를 방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심려를 비춰드려 성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동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저감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감시 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조기 경보 체계 구축 이행 계획 마련에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과 대기업 환경보전법이 처리되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비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보다 실질적인 입법 조치 수립을 위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수석부의장 말씀 읽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총회 불법적인 계약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습니다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늦어진 임시국회, 이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한일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기를 바라며 그 첫 걸음이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어 있고 사실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의 권한, 관리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가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을 기울이지만 그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한들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시키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에 협력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당정이 더욱더 협력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박경미 의원의 현안 관련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유치원 관련해서도 좀 짧게 부연하겠습니다. 한유총 사태는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라는 초강수, 그리고 현명하신 국민들이 한유총의 반교육적,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해 주셔서 수습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 처리에 조속하고도 진정성 있게 임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이루어진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지연 책임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입단은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발 가짜뉴스, 그리고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힌 용기 있고 양식 있는 유치원 단체를 신생 어려운 단체라고 매도한 나경원의 발언은 묵과하기 힘듭니다. 자유한유총이라고까지 불리며 한유총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한유총이 조건 없이 백기투항한 상태에서 그간의 입장을 어떻게 합리화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국회가 늦게나마 민리 숙제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가,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빈번한 교육과정 개정과 입시의 변화로 학교 현장의 피로감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초정권적으로 긴 호흡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프로젝트 2061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2061년일까? 미국은 헨리 혜성이 출연한 1985년 시작해서 76년 주기의 헨리 혜성이 그 다음에 출연하는 2061년을 겨냥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위한 과학, 수학, 기술 교육의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는 프로젝트 2061은 말하자면 100년지 대계에 가까운 76년지 대계인 셈입니다. 교육정책의 피곤한 변천사에 종지부를 찍고 첫 아이 입시 노하우를 둘째 아이까지 적용할 수 있는 입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전제 조건, 즉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하루 속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병국 의원의 현안 관련 안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의원의 현안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 체제하에 냉전 극우 세력의 폭주가 우려스러워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취임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좌파 독재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예상에서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탄핵 부정 발언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한 속내는 촛불 시위 압력에 굴복해 국회가 탄핵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렸다는 분심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촛불혁명은 좌파 세력의 준동이며 따라서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라는 사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 처벌 등 적폐청산은 독재이고 폭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이고 나아가 우리 헌법 체제에 대한 부정이고 더 나아가 우리
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한미 연합훈련을 종료하기로 한 것을 최악의 안보 무장 해제 조치라고 성토했습니다. 이것은 팩트를 내팽개친 가짜 뉴스입니다. 기존유교 훈련은 기간과 연료를 조금 줄여 동맹 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합니다. 독서리 훈련은 3, 4월 집중한 훈련에서 1년 내내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종료한 것이 아니라 명칭과 기간, 규모를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 11월부터 한미 동맹 간의 협의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로 안보파리하던 버릇이 다시 재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낯설게도 자유우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선동합니다. 공안검사 때의 냉전적 사고가 여전히 황교안 대표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자유우파는 냉전 구구입니다. 미래보다는 낡고 퇴행적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의 냉전 구구 세력의 폭주가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로 촬영하겠습니다.